이사님. 네. 아주 네, 그 이상. 이사님. 네, 이재성입니다. 아, 이게 또 이상한가? 이사님. 네. 오늘 뭐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매에서는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물건이에요. 농지 가지고 연금을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내 토지를 담보로 연금 일정액을 돈을 받으면서 이제 생활적인 보장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지 연금이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경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전답과라고 해서 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목입니다. 네. 이 전답과가 경매에 나오면 경매에 나온 물건을 이 낙찰을 받아서 농지연금을 신청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감정이 10억 나온 농지가 경매로 내가 낙찰을 뭐 4억에 받았다, 3억에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연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감정가의 90%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실제로 산 거는 3, 4억에 샀는데 실제로 감정은 9억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연금에 대한 게 가장 핫한 상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제 거의 보니까 30, 40대가 많으시더라고요. 부모님께 연금을 선물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아무튼 경매에서 얼마나 농지를 싸게 사냐, 그래서 이 연금 될 수 있는 상품을 내가 싸게 사서 또 연금이 되시는 분한테 또 비싸게 파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 부모님을 연결하던 어떤 부분 연결하건 이 농지 연금은 수익률이 한번 스타트가 시작이 되면 최저가 거의 500%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수익률이 500%가 넘는 물건들이 경매에서는 흔하진 않는데 연금에서는 쉽게 나오는 겁니다. 수익률은 500%, 700%, 1000% 이래요.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 그 사기 아니냐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사실 제가 욕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 됩니다. 연금은 물건이, 사실 연금을 신청하는 물건이 꼭 정말 좋을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왜냐하면 소기의 목적이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의 요건에만 해당만 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세모 모양이라든가 그 모양이 너무 길쭉해서 건물이나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도 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농지연금의 상품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네요. 시적으로 뭐 길이 없다라든가 이렇게 맹지다 이러면 경매에서는 사실 상당히 토지 가치가 있어도 떨어지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원래 사실은 집중적으로 경매로 할 수 있는 농지 연금의 대상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보다 연금으로 활용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연금으로 활용을 하죠. 그리고 또 소유주가 실제로 지금도 농작을 한다, 아니면 임차인이 실제로도 지금도 농지를 활용하고 있다라든가 하면 그거를 그 사람한테 그대로 임대를 주면서 또다시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임대 수익은 임대 수익대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이 이중에 또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네요. 네,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고요. 그러면 농지연금을 월에 얼마씩 받을 수 있어요? 뭐 감정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농지연금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30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사님. 네네. 그럼 저기서 시뮬레이션 한번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0억일 때 네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으로 네. 제가 10억짜리일 경우에 어떻게 받는지부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제 농지은행이라는 사이트에 제가 들어갔고요. 첫 번째로는 이 가입 요건, 연금에 대한 소개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이거는 고객님들이 읽어보셔도, 이제 이거 구독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셔도 다 하나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배우자의 생일도 적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한테 승계가 됩니다. 배우자한테 그러다 만약에 뭐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라든가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뭐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배우자한테 아니야, 너무 이거 사망충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배우자가 5년 정도뿐이 수령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너무 사망충으로 가시는, 아니 지금 너무 상황을 가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 몰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유주가 5년 정도만 수령을 했고 어떤 문제가 돼서 배우자한테 이관이 됐다라고 하면 배우자한테 승계가 돼서 배우자가 계속적으로 또 그 연금에 대한 수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승계를 체크해서 시뮬레이션 하시면 되시고요. 예를 들어서 농지 가격을 10억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인정은 90%, 감정가의 90%니까 9억을 연금으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9억을 연금으로 줬을 때 이제 시뮬레이션이 밑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옵션이 있는 거네요. 네, 옵션이 있는데 고액 기준으로 해서는 이런 기간형으로 하는 게 불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풀 돈을 받을 수 있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다 풀이기 때문에 기간형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작을 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감정가가 작을 때 내가 좀 많이 단기간에 많이 받는다라든가 그 연금 수령액을 좀 늘릴 때 이게 쓰는 것들이 이제 기간형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월납입금을 좀 많이 받고 싶을 때. 맞습니다. 보통적으로는 이렇게 금액이 한 4억대만 3, 4억대만 넘어가더라도 감정가가 보통 종신용으로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종신용으로 하게 되면 이 상품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종신정액형이라고 해서 매달 내가 사망할 때, 그 사망 시까지 계속 받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신형이라고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사망 시까지 계속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하나는 전후 후박형은 처음에는 좀 많이 받고 뒤에는 좀 적게 받는 건데 지금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10억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다 300 나왔는데 그러네요. 이거를 좀 8억이나 이렇게 설정해서 했으면 전에는 예를 들어 300이고 후에는 뭐 240만 원 이렇게 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쉽게 말해서 임금 피크제처럼. 그걸 맞습니다. 그리고 수시 인출형이라고 해서 이게 최대치예요. 2억 1,700만 원을 이제 연금으로 내가 먼저 30%를 받겠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걸 이 30%를 빼고 나머지만 연금으로 받겠다라고 했을 때 2억 1,700이 풀 금액입니다. 이걸 초반에 목돈 좀 필요하신 분. 네,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하고 2억 1,700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물건을 낙찰은 뭐 3억 5천에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받았다라고 했을 때 2억 1,700을 수시로 받았다라고 하면 실제 투자 금액은 상당히 적은 금액, 그러니까 1억 얼마, 뭐 1억 5천 이 정도만 들여서 산 거거든요, 이 부동산을. 네. 근데 1억 5천을 들여서 샀는데 연금은 211만 7,120원을 계속적으로 사망시까지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내보시면 수익률이 막 700%, 1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걸 보고 저한테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너 당신이 상품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상품이고요. 경매에서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매물로는 당연히 시세보다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지만 경매로는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경매에선 존재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맹지라는 부분들 아니면 거기에 따른 뭐 지상권에 대한 제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 경매는 30% 40% 시세보다 감정가보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내 투자 금액 1억 5천 했는데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매달 받고 있다고 그걸 30년 40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연금이라는 거는 경매에서는 되게 꽃 같은 상품이에요. 이 연금을 모르고 내가 업무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요새는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을 계속 부양해야 되고 용돈을 드리고 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이런 연금 상품으로 한 번 해서 연금 부모님과 돈을 합쳐서 부모님의 좀 그 노후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을 네.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큰 금액을 해서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 부분을 너무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면 저기 한 2억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네 2억짜리도 있고요. 네. 현실적으로. 네. 네. 2억짜리를 1억 8천에 샀다. 근데 우리는 낙찰을 6천만 원에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6, 7천에 네. 받았다. 아니면 5천에 받았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합시다. 이렇게 2억짜리를 하면 1억 8천까지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이렇게 40몇만 원, 뭐 이게 일시 지급병에 4,400만 원을 내가 돌려받는다 그러면 종신형으로 했을 때는 61만 원 정도 받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경매에서는 이렇게 수시 인출형을 많이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예요.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렇죠. 이 물건도 6천, 7천만 원에 받았다라고 하면 네. 4,400만 원을 회수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내가 2천 몇백만 원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작은 물건을 연금을 하는 거는 저희는 사실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억짜리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를 또 이렇게 수시 인출을 해서 또 사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또 연금 상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연금이 또 들어오는 금액이 있으면 나라에서 받는 연금을 또 못 받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3억, 4억 이상의 감정가가 나오는 부분을 하는 거를 저희는 추천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농지연금이라는 게 오늘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정말 매력적인 상품인 것 같네요. 네, 매력적입니다. 네. 저처럼 매력적입니다. 농담이고 그냥 네, 매력적입니다. 네. 예. 그럼 단점을 뭘로 꼽을 수 있어요? 단점은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거리 제한이 있어요. 직선 거리 30km예요. 직선거리 30km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30km 안에 내 주소지에서 30km 안에만 농지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 자기 사는 주소에서. 네, 함안에 산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네이버 지도로 들어갔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직선거리 30km의 반경이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함안에 있는 사람이 창원, 뭐 어디, 뭐 진주, 뭐 이런 데까지 포함돼서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농지연금이라는 상품은 사실은 이런 경상도라든가 아니면 전라도라든가 이런 데에 최적화해 있는 상품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사님 생각하시기에. 네, 농지에 대한 분포도가 사실은 경남하고 호남 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건이 정말 많습니다. 농지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상품이라기보다 지금은 이제 영남이라든가 호남 쪽의 상품이 이 농지연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로 자기 주소지 근처에 농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농지도 많고 또 영남 지역이나 호남 지역은 아직까지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연금 신청하기가 너무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또 다른 단점이 또 있어요. 단점적인 부분은 또 대출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연금을 신청할 때는 15%의 대출을 넘어서는 안 돼요. 이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연금을 신청할 때는 아무튼 대출이 한 15% 미만이어야 된다. 요게 좀 단점적인 부분으로는 들어가죠. 내 자본이 초기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 이게 이제 단점으로는 꼽히죠. 과장님, 네네. 네, 오늘 가면 저거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 한번 보러 가실 건가요? 네네. 현장에 직접 가서 농지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잘 들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구독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과연 내가 현장에 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농지연금 상품을 현실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지 현장 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현장 어딘가요? 바다가 아름다운 거제도로 가겠습니다. 농지연금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럼 한번 현장으로 가서 또 차근차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시죠. 보시다시피 컨테이너는 솔직히 뭐 지게차라든지 차량이 실어서 얼마든지 이동 용이하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은 일단은 주변에 소유주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갖고